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살라, 반다이크, 소보슬라이, 로버트슨이 없는 리버풀이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했다? 리버풀의 뎁스가 좋아지긴 했어도 주전급 4명이 빠진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대체 리버풀이 어떤 방식을 토대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와 반다이크, 경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배경부터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최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넣는다는 것은 꽤나 큰 리스크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토대로 벗어날 수 있는 팀 조직력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조직력 개념을 넘어서는 반다이크와 아놀드의 롱킥 때문입니다. 6번 포지션의 알리스터, 엔도의 활약상이 만족스럽지 않는 와중에도 후방에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반다이크와 아놀드 두 선수의 존재감 지분이 큽니다. 지난 2021 시즌 안필드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리그 경기가 끝나고 아르테타가 했던 인터뷰를 보시면 그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죠. 리버풀의 압박을 통과하면 반다이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60야드의 롱킥을 통해 모하메드 살라에게 전달해버리죠. 그러면 우리의 압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게 퀄리티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입장에서 압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높은 지점에서 공을 빼앗아 공격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패스 흐름을 차단하여 템포를 방해하기 위함이죠. 세 번째로 전방 압박을 통해 후방에서 선수들의 블럭 형성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여기서도 공격적인 역압박의 목적은 빠른 시간 내로 소유권을 되찾고 빠른 공격 전환을 하기 위함,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버풀의 후방에는 반다이크 혹은 아놀드 개인 능력 하나로 압박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리그 18라운드 아스날전을 토대로 보시면 평상시처럼 아스날은 최전방에서의 압박을 가져가지만 반다이크에게는 무리한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되려 반다이크가 볼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패스 선택지를 줄이기 위해 물러서면서 1대1 마킹을 붙을 뿐 가볍게 제주스만 반다이크를 향한 견제를 할 뿐이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스날 입장에서 압박을 가하며 볼을 빼앗는 목적이든 패스 선택지를 줄여 흐름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차, 2차 블록이 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반다이크의 롱킥 한 번에 1차, 2차 블록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중앙을 통해 패스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각선 롱킥이 한 번에 윙포워드에게 전달되어 빠른 공격 전환이 됩니다. 라인을 높인 상황에서 얻어맞는 대각선 롱킥은 치명타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반다이크가 볼을 잡을 때 무리한 압박을 가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인데, 또 애매하게 압박을 가한다? 반다이크에게 롱킥 공간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다시 대각선으로 볼을 빼버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들의 경우 반다이크의 롱킥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전방에서의 라인을 높여 볼을 탈취하려 한다? 옛다 롱킥. 압박을 하지 않으면 센터 서클까지 내려와 블록을 형성한다? 옛다 롱킥. 아르테타가 괴로워할 만하죠. 만약 풀백이 살라와의 1대1 매치업에 자신이 있고 상대 공격수와 4대3 싸움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면 반다이크에게 압박을 하면서 탈취하기 위해 전방에서의 숫자를 높여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압박할 만한 팀은 현재 맨시티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리버풀 맨시티 경기가 재미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괴물같은 반다이크의 존재 하나만으로 상대가 무리한 압박을 가할 수 없어 주의 1차 빌드업을 하는 선수들의 부담감이 덜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반다이크만이 아니라 아놀드도 미드 옵션으로 활용되어 하프백 역할을 자주 맡게 된다는 것이 상대 입장에서 정말 골치 아픕니다. 실제로 리그 18라운드 아스날전에서의 동점골도 이러한 형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경기 상황으로 보시면 리버풀의 최후방은 코나테, 아놀드, 반다이크로 이어지며 아놀드가 하프백 포지션으로 내려와 일시적인 3백을 가져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상대방 입장에서 최악의 빌드업 구조인 것이죠. 아놀드가 중앙에서 볼을 소유하는 가운데 우측으로 몸을 열고 소보슬라이나 엔도에게 패스를 전달하려는 킥모션을 가져가자 미드블록은 이에 반응합니다. 제주스도 패스를 견제하기 위한 압박에 들어가는 순간 아놀드는 주저하지 않고 살라에게 대각선 롱패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순간 보시면 이미 앞선 블록은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스날 최후방에 있는 4명의 수비수와 리버풀 3명의 포워드가 대치하게 됩니다. 살라 입장에서는 풀백과 1대1 매치업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왼발 슈팅각을 만들어 니어포스트 상단으로 강한 슈팅, 동점골로 이어지죠. 아스날 입장에선 얼마나 허망한 순간입니까? 이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놀드, 반다이크, 말도 안 되는 킥력을 보유한 2명의 후방 자원과 최전방의 월드클래스 윙포워드 1명이면 수비 블록이고 뭐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머릿속에 둔 채로 이번 FA컵 경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쩔 수 없던 전반전, 경기 직전 질병으로 인한 반다이크의 결장 이슈는 전력 40% 이상
이상의 손실이라 봐도 무방했습니다. 레프트백마저 없는 와중에 고메즈가 아닌 콴사가 좌측 센터백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아르테타 감독은 라인업을 듣는 순간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 순간부터 아스날은 페널티 박스까지 압박 라인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콴사가 볼을 많이 소유하게끔 중앙, 좌측에서의 압박 방향을 가져갈 것이고 이로 인해 아놀드가 하프백 포지션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는 빈도가 내려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콴사의 왼발킥이 나오게끔 유도하여 빠른 소유권 회복, 공격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리버풀은 아스날이 무리할 정도로 올리는 압박 라인을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이 하나만 해결해도 득점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봅시다. 센터백 둘이 넓게 측면으로 벌린 상황에서 알리송이 중앙에 위치하여 콴사에게 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순간 아스날의 압박 포지셔닝을 보시면 웨데고르는 콴사를 향한 압박, 하베르츠는 중간에서 패스 흐름 차단, 나머지 선수들은 콴사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1대1 마킹을 붙어버립니다. 콴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다시 알리송에게 리턴 패스, 하베르츠의 압박으로 인해 알리송이 우측 코나테에게 패스를 하지 못하고 다시 콴사에게 볼을 돌립니다. 이 순간 웨데고르는 콴사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죠. 공을 잡은 콴사는 오른발로 볼을 빼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왼발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아주 손쉽게 그 공은 아스날에게 다시 되돌아갑니다. 콴사가 알리송에게 처음 패스를 받은 순간에서부터 볼이 완전히 아스날에게 넘어가기까지 정확히 12초 걸렸습니다. 아르테타는 아놀드가 하프백으로 위치할 수 없게끔 최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토대로 중앙을 통제했고 콴사가 왼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보시면 아스날 진영에서부터 볼이 넘어와 콴사에게 볼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곧바로 하베르츠는 중앙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죠. 콴사가 볼을 소유하며 몸을 돌리게 되었을 때 이미 알리송을 향한 오른발 패스 선택지를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측면으로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왼발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아스날은 볼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콴사가 볼을 터치한 순간부터 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까지 정확히 4초 걸렸습니다. 다음 장면도 보시죠. 콴사가 측면으로 벌리려는 도중에 알리스터의 패스를 받아 중앙에서 볼을 받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하베르츠는 다른 선수가 도움 패스를 받으러 오기 전에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되려 오른발로 패스하는 타이밍에 볼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우측 공간으로 줄 수 없다 판단하자 콴사가 왼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스날은 이때다 싶어 강한 압박을 넣게 되죠. 고메즈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도 패스 선택지는 없습니다. 고메즈도 왼발에 능한 선수가 아니라서 오른발을 위한 공간을 열어야 하는데 사카 입장에서 그 동선만 차단하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콴사가 패스를 받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고메즈가 중앙 공간으로 드리블을 치며 중앙을 열어보려 하는데 사카에게 볼을 빼앗기고 곧바로 하베르츠에게 연결됩니다. 사실상 이 순간 골을 먹혔던 거나 다름없었죠. 이처럼 아스날은 전반전 내내 좌측 중앙에서의 압박을 통해 콴사가 어쩔 수 없이 볼을 잡게끔 유도하여 빌드업 미스, 소유권 회복,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콴사는 전반전 가장 많은 터치와 패스를 기록했죠. 아놀드보다도 많습니다. 이는 결코 리버풀이 선호하는 방향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곧바로 클롭은 결단을 내립니다. 감독 차이. 빌드업 미스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전반전 0대0으로 버텼다는 것 하나만으로 클롭은 대단히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스날이 집요하게 콴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알았고 이 때문에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볼 소유를 통한 측면 공략이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 디아스, 누네스, 엘리엇, 존스, 각포, 알리스터, 아놀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전반전 구조에서 누네스, 각포, 디아스, 존스, 엘리엇, 알리스터, 아놀드 포워드의 위치를 반대로 돌려버립니다. 이는 엘리엇을 미드필더로 내려 각포, 존스와 함께 중앙 숫자를 높이겠다는 의도와 콴사에게 집중되는 압박을 중앙에서의 숫자를 높여 분산시키겠다는 의도, 아스날의 미드블럭을 피해 측면을 공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통해 압박 라인을 분산시키면서 가장 낮은 지점에서는 알리송이 스위퍼 포지션에서 볼을 많이 컨트롤하게끔, 아놀드는 측면에 있기보다 중앙으로 움직여 하프백 6번 포지션에서 볼을 많이 받게끔 유도했습니다. 전반전 콴사가 볼을 잡는 순간 하베르츠가 중앙을 점유하여 알리송이 제대로 된 킥을 하지 못하게끔 유도했던 것을 캐치하여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바꿔준 것입니다. 이를 경기 장면으로 보시면 아놀드가 하프백을 소화하며 콴사의 패스를 받아 중앙에서 볼을 소유하는 상황입니다. 압박이 오자 콴사에게 리턴 패스를 하고 콴사에게 뒤로 공을 빼라는 수신호를 해줍니다. 알리송에게 패스하고 아놀드는 다시 콴사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측면으로 벌리라는 것이죠. 전반전이었으면 알리송이 좌측 선택지를 고민이라도 했겠지만 웨데고르가 아놀드를 마킹하고 하베르츠가 본인에게 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무리한 숏빌드업이 아닌 그냥 바로 우측 디아스 방향으로 롱킥을 넣어줍니다. 위협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집니다. 영상 초반에 나온 반다이크의 롱킥 전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아스날의 강한 압박과 1차, 2차 블럭이 아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공격을 얻어맞는 상황이 시작된 것이죠. 정확히 후반전 시작부터 후반 첫 교체가 발생하기 전 59분까지 리버풀은 아스날보다 더 많은 슈팅, 더 많은 패스, 더 많은 터치를 기록하며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 빈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잠시 추가로 후반 알리송의 역할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데이터로 보시면 전반전 알리송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측면으로 빼주는데
급급했습니다. 중앙에서 볼 점유가 안 되는 와중에 알리송이 롱킥 빈도를 높일 수가 없었죠. 후반전 알리송은 더 높은 위치에서 스위퍼로서 후방 빌드업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더불어 누네스와 디아스가 측면으로 빠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중앙을 거쳐가며 전개하는 것이 아닌 길게 롱볼 빈도를 높였죠. 롱볼 빈도가 올라갔음에도 25번의 패스 동안 21번의 패스를 성공시킨 알리송,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변화, 각포 알리스터 아웃, 조타 그라벤베르우 투입. 이에 따라 알리스터 자리는 존스가 내려가게 되어 6번을 맡고 그 외 포지션은 그대로 역할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이 중앙에서 많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볼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 롱볼 전개를 통한 효율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사실 각포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볼 운반, 득점 마무리, 그리고 수비까지 가능한 조타 투입. 아직 풀타임 소화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중반부터는 볼 운반을 통해 측면 누네스, 디아스, 조타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 되기 때문에 알리스터 대신 그라벤베르를 투입하게 됩니다. 알리스터 자리는 존스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이 교체는 파이널 서드를 향한 볼 운반 보강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체 즉시 이득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후반부에는 큰 영향을 주었지만 말이죠. 59분 리버풀의 교체가 있자마자 아르테타는 넬슨을 마르티넬리로 교체시키며 공격적인 변화를 준 것입니다. 아르테타 입장에서 클롭이 준 첫 번째 변화, 아놀드가 인포지션 상황에서 하프백 포지션 혹은 중원 볼 소유 시간을 늘렸던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마르티넬리를 넣게 되면 아놀드는 수비 상황에서 측면으로 내려와 윙 포워드를 견제해야 하다 보니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볼 소유 과정에서 중앙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소유권이 빼앗기면 마르티넬리가 리버풀의 우측을 쉽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죠. 경기 장면으로 보시면 투입 1분 만에 아놀드와 디아스 사이를 통과하여 침투, 엘리엇의 도움 수비로 겨우 이를 막아냈습니다. 다음 66분 장면, 리버풀이 공격 작업 상황에서 소유권을 잃었을 때 아놀드는 중앙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터라 측면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아스날은 곧바로 마르티넬리 쪽으로 스루 패스를 주며 코나테와 1대1 매치업을 만들어냅니다. 마르티넬리의 왼발 크로스가 뒤로 빠지며 크게 위협에 가하진 못했지만 아놀드가 측면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이후 67분 장면, 아스날은 다시 마르티넬리에게 전달하여 아놀드와 1대1 매치업을 유도합니다. 아놀드는 왼쪽으로 파고드는 마르티넬리를 막아내지 못하고 코나테가 뒤에서 도움 수비를 통해 이를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아놀드의 중앙 빈도를 높이고 그라벤베르, 조타를 넣어 보르만에서의 강점을 살리려는 클롭의 의도를 마르티넬리로 대처한 아르테타입니다. 아놀드를 측면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변화, 하비 엘리엇 존스 아웃, 코너 브래들리, 바비 클락 투입. 이는 유스인 브래들리와 클락을 넣어 경기를 던지겠다는 것이 아닌 마르티넬리로 인해 체력 부담, 수비 부담감이 커진 아놀드를 온전한 6번으로 전환시켜 다시 중앙 컨트롤 타워로 쓰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오른발 공격형 미드필더인 클락을 넣어 누네스 디아스로 향하는 패스 선택지를 높이고 떨어진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습니다. 클락에게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아놀드를 온전한 6번 포지션으로 변경시키며 측면 수비 부담을 덜어준 것, 어떻게 경기장 안에서의 흐름을 딱딱 짚어서 변화를 주었을까 싶습니다. 우리야 경기장 전체를 볼 수 있는 관객 입장이라서 뭐가 문제인지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필드 위에서 문제점을 바로바로 체크하여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괜히 클롭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세 번의 변화 끝에 79분 볼키핑에 능한 그라벤베르가 우측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아놀드가 처리하며 자책골을 유도해 선제 득점, 마르티넬리를 꽁꽁 묶어버린 브래들리의 수비 덕분에 후반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었고 94분 누네스 조타의 보르만에 이은 패스, 우측으로 옮긴 디아스가 이를 해결하며 쐐기골, 2대0 완승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종합, 환사에게 있어 힘든 전반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대단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전술이에다가 높은 선수들이 많은 리버풀 뎁스, 각포, 조타, 그라벤베르, 엘리엇 등등 이 선수들을 칭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중앙 점유가 힘든 경기에서는 누네스, 디아스, 윙포워드 효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브래들리의 활약은 아놀드 6번 옵션 빈도를 더 높여줄 것이다. 알리송, 램스데일의 빌드업 능력 차이가 더욱 심했던 경기다. 마지막으로 클롭 사단은 신이다. 90분 경기 동안 변화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전술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이 한가득이지만 빌드업 중심으로 풀어나가다 보니 후반 디아스, 누네스로 인해 발생한 측면 움직임, 조타 투입 이후 발생한 이점들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 근래 본 경기 중에서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양팀 모두 얘기할 거리가 가장 많았던 매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선수들 얘기할 때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